아이가 어느 정도 우리말을 잘하기 시작하면 부모님 마음 한켠에는 커다란 숙제가 생기더라고요. 바로 영어입니다. 엄마표 영어를 해볼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영어 유치원 보낼까? 영어 학원? 이렇게 수많은 물음표들로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 영어는 언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명쾌한 해답을 주실 효림파파 성기용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EBS 강사이자 전직 중고등 영어 교사 그리고 현재 주 효림파파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성기용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아이 영어는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그 가장 먼저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주제거든요. 네. 그렇다면 영유아 시기에 영어 노출은 가장 이상적인 시기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해요. 이상적인 시기는 명확한 답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에서 80억 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최소 25억 명 생후 첫날부터 이중 언어, 이 두 개의 모국어에 노출이 되는 거죠. 사실 학자마다 다 주장이 다르고 그 연구나 통제하는 조건이나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따지기보다는 부모님 철학하에 그냥 부모님 교육관 아래에서 이쯤 되면 하면 되겠다. 근데 그게 굳이 많이 미룰 필요는 저는 없다. 가급적이면 저는 이 듣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으로 24개월 이하에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사실 24개월 이하한테 영상을 보여주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동요를 들려주자니 사실 단순히 멜로디고 약간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24개월까지는 부모님이 해주시려고 해도 크게 뭔가를 할 거는 많이 없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24개월 이후에 무언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 꼭 24개월 전이 정말 적기입니다. 24개월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수적으로 봤을 때 24개월 이후에 뭔가 많이 할 거리들이 좀 생기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시면 어떤가라고 제안 드려요. 그럼 보통 네. 부돌 이후부터는 이렇게 영상도 조금씩 노출을 하면서 음원도 들려주면서 해줄 게 많다는 거죠. 그렇죠. 가정에서 쉽게 실천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 24개월부터 폭풍 뭔가 좀 많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영상과 책만 해도 그때부터 아무래도 우리말 책도 8개월, 9개월은 거의 안 보잖아요. 거의 뭐 그냥 네. 울기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이제 2돌 정도 지나면은 할 게 생기죠. 요즘 영어 앱도 너무 많고 네. 또 패드 학습지 종류도 많고 영상으로 노출해 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줄 게 많다 보니까 또 부모님들이 어떤 걸 먼저 해주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세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효과적인 영어 노출 단계 순서가 따로 있을까요? 가장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 순서를 따르면은 탈이 나지 않아요. 우리 모든 언어가 듣지 않고 읽는 언어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영어든 뭐 러시아어든 당연히 어릴 때부터 듣고 그 다음에 분명히 어린아이들이 읽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모든 언어가 듣고 난 다음에 대략 시기는 나라마다 아이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6, 7, 8, 9세 그쯤 되면은 이제 읽기 시작하죠. 빠른 아이들은 5, 6세 읽을 수 있을 것이고 뭐 보통 아이들이 한 6, 7세 혹은 7세 전후 그다음에 조금 더 뒤에 읽는 아이들은 한 8세, 9세에 읽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소리가 무조건 우선이다. 이 소리를 많이 안 들은 아이들은 영어의 한계가 빨리 와요. 혹은 영어 정체기가 오거나 혹은 그게 어떻게 중학교 때까지 뭐 운이 좋아서 혹은 어떻게 감으로 때워서 눈치껏 버틴다 할지라도 그게 영어 능력 측면에서 올라가는데 한계가 분명히 온다. 발목 잡히는 순간이 생긴다. 그래서 듣기가 최우선. 듣기 다음에 가장 자연스러운 건 말하기이나 말하기를 굳이 먼저 저는 챙겨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지 일상에서 영어를 쓰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읽고 나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뭔가 말할 기회나 혹은 쓸 기회를 주면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우선은 듣기, 그러니까 인풋 중심으로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아웃풋이 중간에 흘러나오면 땡큐. 그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어주거나 해주면 되지만 어찌되었든 듣기와 그 다음 읽기, 그 다음에 말하기와 쓰기 이런 것들이 뒤따라올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패드라든가 각종 여러 매체들이 있지만 듣기를 가장 쉽게 챙겨줄 수 있는 건 저는 영어 영상과 영어 음원 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메인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많은 학습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인풋을 많이 넣어주고 나서 쌓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죠. 쌓으면서 흘러나오거나 혹은 아이 성향에 따라서 쌓고 나서 그다음에 기회를 제공해 주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근데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제 영어 영상을 보여주려고 딱 틀어주고 아이가 보는데 옆에서 부모님들이 계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 그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옆에서 우리 아이 영어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뭐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상적으로는 같이 보면 좋아요. 네.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이게 항상 이루어지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현실은 다르죠. 네네. 네. 예를 들어 코코멜론이 있다. 뭐 여러 가지 페파든 설거지도 산더미 있고 빨래도 이만큼 돼 있고 아직까지 건조기 안에
시간에도 이만큼 있는데 지금 페파를 보니까 내 아이가 그럼 난 옆에서 같이 봐야 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미국 소아과협회 그리고 국제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이 24개월 이후에 그 전후로 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처음에는 부모님과 함께 보는 것을 권장한다고 돼 있어요. 당연히 강제성은 없겠죠. 권장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나 이걸 현실에 있어서 결국은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이가 보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옆에서 보고 같이 호응을 하고 같이 웃고 이렇게 공감하면서 약간의 뭐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의 뭔가 네. 같이 즐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은 당연히 아이도 더 잘 보기도 하죠.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부부가 보면은 같이 그냥 맞장구만 쳐도 공감하고. 대박 사건 이거 한마디만 해도 조금 더 몰입이 되는 것처럼 약간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지 영어 자체의 측면만 딱 두고 봤을 때 움직이는 그림에 소리가 입혀져 있는 거 혼자 봐도 당연히 충분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과 상담도 하고 사실 많은 솔루션도 제공하고 했지만 이걸 같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탈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부모님의 부담이 내려가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 영상에 관련해서는 부모님께서 함께 보는 것, 보지 않는 것 이게 기준이기보다는 올바른 영상 활용법을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이제 휴대전화에 네. 조그만 자, 화면으로. 보자. 이제 당연히 스마트폰으로 나오죠. 이제 식당에 가거나 가정에서도 휴대전화로 보여주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요. 그러면 유튜브를 하나 봤다. 혹은 넷플릭스를 봤다. 그러면 이제 관련 영상이 본인 손안에 있으니까 마구잡이로 클릭하게 되죠. 첫째 문제. 두 번째, 페파든 무슨 영상이든 간에 본인이 또 좋아하는 포인트가 또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꾸 뛰어넘기를 하는 거죠. 건너뛰기. 맞아요. 네네. 이 인트로 건너뛰기처럼 계속 건너뛰기를 하고 뭔가 꽈당 넘어지는 것만 본다든가 혹은 조금 이제 아이들이 머리가 굵어지면서 싸우는 장면만 본다든가 뭔가 약간 자극적인 장면들을 찾아서 보고 그렇게 되니까 사실 그 영상에서 그리고 부모님께서 의도하고 있는 움직이는 그림에 영어 소리가 찰떡같이 입혀져 있는 그 전체를 쭉 보면서 스토리도 이해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습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뭐 의학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시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걱정거리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면 한 두세 가지 정도 되겠네요. 첫 번째는 항상 TV로 미러링해서 보여주시라. 네,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스마트 모니터면 바로 그런 기능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구글 그 크롬캐스트인가요? 그거 저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보여주시라. 두 번째는 아이에게 제한적 자율성을 주는 것을 권해드려요. 선택권을 주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제한적 자율성인 거죠. 부모님께서 모든 걸 다 골라주는 게 아니라 기계는 항상 부모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효린아, 너 어제 페파 봤고 요즘 이런 영상 재밌어 하던데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재밌는데 오늘은 뭘 볼까? 그러면 이제 부모님 손에서 스크롤해서 같이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어느 정도 그러면 엄마 오늘은 블루이 땡기는데 블루이를 선택한다는 그러면 블루이 안에서 네가 보고 싶은 에피소드 선택해. 이거를 마구잡이로 자 봐.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이드와 통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자율성을 주는 게 확실히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영상을 잘 노출해 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잘이라는 말은 여러 부작용 없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해석해 주거나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 그거 다 해석 못 합니다. 아이가 질문을 하더라도 해석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영상이라는 건 아이의 수준보다 살짝 어려울 수도 있고요. 살짝 쉬울 수도 있고 딱 맞는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본 전제가 뭐냐면 움직이는 영상 자체가 의미잖아요. 아이가 파악할 수 있는 그 의미 단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잘 보고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맡겨두시라. 근데 정말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와 이거 진짜 네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도 저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넌 정말 확실히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순간이 있다면 가끔씩 물어보는 거는 탈이 나지 않는다. 매번 물어보는 거는 좀 부담스럽겠죠. 아이가 영상을 그렇게 즐기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지만 가끔씩 효린아 어제 너 블루이 보는데 너 혼자 깔깔 웃고 정말 몰입해서 보던데 집중해서 보던데 어제 혹은 오늘 본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뭐야? 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제 아이가 이야기하겠죠. 뭐 누가 어떻게 되고 뭐 됐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면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살짝 어렵더라도 아주 적당한 난이도다. 잘 이해하고 있으니 믿고 맡겨두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노출을 해주라고 해서 영상을 보여줘도 이게 애가 그냥 그림만 보는 건 아닌지 그냥 괜히 영상 노출만 하는 건 아닌지 또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네. 효린이 얘기를 얘기해 주셨을 때도 네네. 어떤 블루이 장면에서 뭐가 가장 인상 깊었어? 했을 때 그냥 그 장면만 보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장면보다는 만약에 가끔씩 물어보실 때 그냥 그 에피소드를 쭉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
조금씩 더 깊게 물어보셔도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 움직이는 영상이 가장 사실 아이의 영어 습득에 있어서는 필수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다른 만약에 영상에 대해서, 왜냐면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영상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편이에요. 생각보다. 네. 그 대안도 제가 곧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아이가 어느 정도 약간 어렵지만 잘 보고 있다면 그래도 믿고 맡겨두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질문을 해보실 거면 조금씩 꼬리 질문을 통해서 더 물어보셔도 당연히 괜찮다. 저의 첫 영상은 라이온 킹과 사운드 오브 뮤직이에요. 그 라이온 킹과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면 물론 아주 유명한 두 영화지만 난이도로 치면은 처음 노출을 해줄 영상은 당연히 아니거든요. 어렵죠. 근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심바만 알다가 이제 아빠 이름도 알고, 그 다음에 특정한 뭔가 두드러지는 행동과 그 다음에 뭔가 두드러지는 사물의 이름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서서히 이해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크게 상관하지 않아도 괜찮다. 영어 영상을 보여주니까 아이가 틱이 생기는 거예요. 영상 때문에 부작용인 거죠.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전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우리말 영상인데 어떤 영상 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여주니까 무언가 틱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많이 우려가 된다던가, 지금 바로 내 아이에게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지만 뭔가 부정적인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집중력이 짧아진다든가 뭔가 학습에 좋지 않은 영향이 생길까 봐서 정서적으로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노출을 꺼리시는 경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최소한으로 영상을 조금은 활용하는 건 어떤가 고려해 보세요. 이걸 대신할 만한 매체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영상에 그 소리가 착 입혀져 있는 게 아이가 정말 그냥 보기만 봐도 언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24개월 이후에 하루에 1시간 정도, 최대 1시간 정도, 그럼 30분도 좋고 4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이 정도 활용하시지만,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이만큼 보여주시는 게 조금 거부감이 있으시다면 일주일에 횟수를 확 줄이고 뭐 2회든 3회든 한 번 보여주실 때도 페파피그 에피소드 하나 정도, 그러면 한 20분 정도 네. 전후 정도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음원으로 채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약간의 타협의 여진이 있는 것이죠. 영상을 저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그냥 마음 놓고 1시간 정도는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좀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영상의 양을 일주일에 빈도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좀 줄이고 그 대신에 음원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하는 그런 방향도 충분히 괜찮다. 아이 영어 틀어줄 때 자막이 밑에 담기는 경우도 있고 그냥 네. 없이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한글이 있는 경우도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네. 혹시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을지. 네, 이 자막은 일단 우리말 자막, 영어 네. 자막, 우리말 더빙 요 세 네, 가지가 네. 있을 수 있거든요. 기본적인 세팅은 없는 게 맞습니다. 자막은 있으면 아이는 귀는 닫습니다. 우리도 영화 볼 때 물론 우리가 아는 표현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다 눈은 자막을 보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죠? 그래서 자막이 있으면 아이는 귀는 닫는다를 기본 전제로 까시면 되고요. 우리말 자막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어 자막은 필요한가? 영어니까 기본적으로는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필요가 없으나 페파라든가 블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우연히 볼케이노, 화산 폭발 혹은 우연히 뭔가 이 사고 파는 거 수요 공급에 대한 뭐 그런 영상이 있다고 치고요. 그런 거에 대한 영상을 보려는데 평소에 정말 한 번도 접하지 않은 그런 용어들, 그리고 말도 보니까 내 아이의 수준보다 조금 빨라요. 그러니까 뭔가 보고 싶긴 한데 마음에 들어서 뭔가 이 영상이 조금 땡겨서 보고 싶긴 한데 실제로 보니까 내 아이 수준보다 조금 어렵다는 거죠. 혹은 같은 픽션인데도 의학 드라마인 거예요. 한 중학생쯤 됐어요. 혹은 고등학생쯤 됐어요. 근데 의학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평소에 의학 용어는 하나도 접한 적이 없는데 일상 대화나 이런 건 다 되고 책도 읽을 수 있는데 의학 용어 때문에 이해도가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즉 아이의 수준보다 특별한 경우에 조금 높다거나 특별한 분야의 그런 영상을 볼 때는 제한적으로 임시적으로 영어 자막을 활용해도 괜찮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이들 중에서 영어 영상을 아예 안 보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영어 영상만 틀어주는 게 원칙이긴 하나 영어 영상만 틀어줬을 때 너무 거부가 심하면, 제가 권해드리는 방식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하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말 영상을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한번 봤으니까 영어 영상에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오랫동안 지속하시기보다는 한 두세 달 정도 있고는 이 고리를 끊어줘야 되겠죠. 요거는 우리말 더빙을 요 정도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말 자막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영어 자막은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활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없는 게 맞다. 그 대신에 수준에 맞는 어느 정도 아이가 한 60%에서 80% 정도 이상은 이해하는 영상을 보면 이런 문제는 크게 생기지 않는다. 가능하면은 조금 그렇죠. 어려운 영상이라도 네. 그래도 영어로 활용하는 게 낫다는 거죠. 맞죠. 영어 영상은 움직이는 그림이기 때문에 영어 책보다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요. 이 책도 예를 들어 아이 수준보다 약간 높고,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똑같은 이 책이 영상으로 제작이 돼 있다면 영상으로 보면 훨씬
훨씬 더 이해도가 높겠죠. 왜? 움직이는 영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 파악이 쉽겠죠. 그냥 고정되어 있는 이 그림보다는. 그래서 영상은 조금 더 어렵더라도 보고만 있으면 그 이해도가 처음에는 30% 40%였다가 점점점 높아지거든요.